윤석열이요. 문재인 정부가 거덜내놨더라. 경제 우리가 정권 안 찾아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찔하다 생각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완전히 팬이 돼버린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님, 명지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오고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유튜브에서만 하는 따로 하는 코너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꼭 찾아서 보십시오. 진짜 알아듣기 쉽게 잘 얘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합니다. 최백은 교수님도 좋고 지금 뭐 이광수 선생님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최근에 가장 좋은 경제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우석진 교수. 영혼의 경제학자. 시청자들의 영혼을 울리고 싶은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님 강추드리니까 요거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고요. 이게 뭐냐? GDP 갭이랑 총지출 중과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좀 어려운 개념이래요. 그래서 저도 좀 들었는데 요 개념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총지출 증가율. 총지출 증가율이 평균이 6% 살짝 위에요. 살짝 위인데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을 조금 늘리느냐 좀 줄이느냐 요건데 노무현 정부 때 총지출 증가율이 평균보다 위에 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총지출 증가율이 평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평균보다 위에 있고 윤석열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데 2024년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색깔 차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보 정부는 좀 더 큰 정부를 지향하고 보수 정부는 좀 더 작은 정부를 지향하니까 국가가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끌고 가는 건 싫어하는 게 보수 정부고 그렇게 필요하다면 좀 더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보 정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내년도에 굉장히 크게 내려갔다라는 게 이제 엄청나게 큰 문제다라는 지적인데요. 결국은 올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고 세수가 50조씩 펑크가 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의 지출을 더 줄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포기한 것 아니냐, 경제를 정부가 포기하는 것 아니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내년도 예산이 2.8% 증가하는 정도. 올해가 640조 예산이었는데 내년이 한 660조 정도. 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가 숨만 쉬어도 증가되는 예산이 있어요. 자연 증가분이라고 하죠. 자연 증가분. 이게 한 5% 정도 된다고 해요. 작년 예산 대비 5% 정도 올리면 그냥 동결 수준이라고 보는 건데 지금 2몇 %로 내년에 예산 증가를 잡았다는 건 오히려 삭감이라는 거예요. 올해 세수가 이만큼 펑크가 났는데 내년에 이렇게 삭감을 한다? 내년 경제 국가가 주도할 생각이 아예 없다? 그러면 민간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민간이 지금 여력이 있느냐? 그러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석진 교수님은 이게 본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경제가 너무 박살이 나서 세수가 안 거치니까.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나올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나올 구멍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고요. 자, 국세 감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 감면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깎아주는 거죠. 깎아주는 건데 2022년도에 국세 감면율이 13%, 2023년도 전망이 13.9%입니다. 2024년도는 16.3%. 자,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라는 게 있어요. 법정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13.6, 14.3, 14 이렇게 돼 있는데 법정 한도를 안 넘죠. 보통 정부는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지 않았는데 내년에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재정이 박살나 있는 상황에서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훌쩍 넘어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렇게 깎아주면 어떡하겠어. 재정이 안 좋은데 이만큼 깎아주기로 지금 기재부가 계획을 잡았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정 한도가 있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법정 한도는 있는데 페널티가 없어요. 이게 어겨도 페널티가 없어. 이래놓고 재정 건전성, 건전재정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전재정을 하겠다는 사람이 국세 감면율을 이렇게 높입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에 대한 기조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 재정 준칙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국가가 빚을 마음대로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국세 감면율을 이렇게 늘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세금은 더 걷고 지출을 줄여야 재정 건전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은 안 거치는데 감면은 더 해줘. 이게 뭐야? 나라 살림 거덜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술, 담배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멍이 있어야 돼. 자, 국세 감면율을 보면요. MB 때가 1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4% 언저리가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라 그랬잖아요.
법정한도 풀로 국세 감면해준 게 MB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걸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 사람들은 그래도 나라 살림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요즘에 들여다보니까 윤석열을 경험하고 나니까 박근혜 정부는 천사로 보이는 거야. MB가 다 말아먹고 박근혜 정부가 이걸 어느 정도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윤석열이 다시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MB계는 진짜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박살나든 뭐하든 자기네들 챙겨 먹기만 하면 돼. 그 다음 정권이 알아서 살리겠지.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세 감면율을 확 줄이죠. 그 다음에 코로나 시국이 오니까 이때 훅 늘어나요. 그래도 13%, 문재인 정부 때도 13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때는 2020년도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으니까 뭐 감면도 많이 해줬죠.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이유가 보이는데 이건 뭐야? 이유가 안 보이는데 16.3% 국세 감면해주겠다.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MB도 14%를 유지했는데 여기는 야 없어. 눈치도 안 봐. 더 빨리 망가뜨리고 더 빨리 주워 먹자. 그냥 이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코로나 때 관리재정수지가 많이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코로나라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때 관리재정수지가 막 엄청 좋고 이러면 되겠어? 국민들이 엄청 힘들어하는데 국가라도 돈을 써서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이 당시 돌이켜보면요. 전 세계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짠돌이었어. 기재부가 어떻게든 안 주려고 홍남기가 그 틀어막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원망하는 사람들 그거 재난지원금 시원하게 좀 풀었어봐.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기재부들이 안 된다 하면서 재정을 막 옥죄고 자기네들이 그 주도권을 쥐려고 했었던 게 기재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도 아닌데 관리재정수지가 4%에 간다는 거야. 이전 보세요. 이전. 이 정도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도 3%대 정도에서 유지되는 거여야 되는데 이미 코로나도 끝나고 모든 어떤 이슈도 없는데 마이너스 4% 관리재정 수지가 나오고 있다. 이건 뭐야? 재정 건전성 박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박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재정 준칙이고 건전 재정이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국가 채무 증가액도 여기는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렇다 치고 2023년, 2024년 보세요. 보통은 국가 채무가 GDP 대비 어느 정도 한 2% 정도는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30조에서 40조 요 정도는 국가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매년. 이때는 코로나 때였으니까는 그렇다 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재정 건정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아. 나라를 굉장히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다.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 전 정권이 그냥 나라 살림 거덜내고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집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소리 하는 거요? 본인이 지금 엄청난 거덜을 내고 있어.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냐? 8월에 법인세 예납, 중간 예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기업들이 다 냈어요 이미. 삼성전자가 이번에 법인세를 얼마를 냈냐? 2,400억을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삼성전자 작년에는 얼마 냈을까 법인세를? 7조를 냈어요. 박살이 난 겁니다. 박살. 7조를 냈어. 작년에도 안 좋았어. 삼성전자가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법인세를 7조를 냈는데 올해 2,400억을 냈어요. 내년은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 더 안 좋아져요. 법인세라는 것이 올해 낸 실적으로 내년에 내요. 그걸 이제 중간 예납으로 이제 8월에 한번 내는 건데 내년에 좋아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살림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좋아질 게 없어. 상저하고 상반기는 안 좋아도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 충영호가 노래 부르고 있는데 하반기가 이미 왔어. 좋아지긴 뭘 좋아져? 뭘 좋아져요? 자,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또 짚어주셨는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합니다. 이건 MB 때도 비슷했어요. R&D 예산이 17%나 삭감이 됩니다.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삭감해버리는 거. 이거 MB 때도 그랬거든요. 당장의 성과가 나오는 대통령 임기 내에 성과가 나오는 것만 쪽 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야 그거 돈 돼? 이러고 다 깎는 겁니다. MB 때도 그랬고 윤석열 때도 비슷한 게 대학과도 돈 되는 과만 남기자. 이런 논리가 계속해서 통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학문 같은 거 저걸 뭐하러 하냐. 이런 마인드야. 굉장히 천박한 마인드죠. 선진국 중에 순수학문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R&D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2, 30년 뒤에 문제가 생겨요. R&D 예산을 이렇게 계속 삭감을 해버리면. 그리고 카르텔 하는데 연구, 과학자들 카르텔. 이 진짜 카르텔들은 이 예산 삭감에서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 실적이 있잖아요. 연구 실적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 R&D 예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카르텔들은. 문제는 대학원생, 박사과정. 이런 사람들이 연구할 비용이 없고 그래서 그냥 취업시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 R&D 예산을 삭감하면 미래를 깎아먹는 거예요. 깎아먹는 겁니다. 어떻게 예를 드셨냐면 우석진 교수님이 집안에 가게에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부터 줄입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죠. 외식비 줄이고 그 다음에 교양으로 배우던 애들 학원비,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이런 거 줄입니다. 그런데 영어 수학 학원을 끊지는 않아요. 가게에 수입이 준다 하더라도. 그건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돈이 없네? 영어 수학 학원부터 끊어. 잘라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투자부터 깎아버린다. 그리고 삭감 이유가 황당한데 국내 자금으로만 하는 연구, 폐쇄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삭감할 거야. 해외에서도 연구 자금 좀 투자 좀 받고 해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R&D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 이유입니다. 근데 해외 자금으로 연구하면 그 결과가 우리 거가 됩니까? 해외 거가 되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논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석진 교수님의 추측인데 MB맨들이 이걸 다 결정을 하잖아요. 과학자들에 대한 인식이 저 과학자들 집단이 다 좌파들이다. 그래서 R&D 예산 자꾸 갖다 주면 안 된다. 이런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R&D 예산은 삭감했는데 지역 SOC 예산은 4.6%가 증가됐어요. 이거는 총선에 올인한 예산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10% 줄였거든요. SOC 예산을. 근데 내년에는 4.6% 늘린다는 거예요. 인천발 KTX, 수도권 GTX, 가덕도 공안, 양평 고속도로 예산도 다 잡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들어갔죠. 잼버리 개판 친 거 핑계 삼아서 전북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린다. 표 되는 데는 돈 쓰고 표 안 되는 건 버려버리자. 전북에다가 돈 써봐야 우리한테 표 안 준다. 이런 것 아니냐라는 거고. 사회복지 예산 이게 있는데 이거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기준 중위소득 6% 이상 올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려야 그 기준으로 복지의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이걸 올렸어. 문재인 정부 때도 기재부 반대에 막혀서 많이 올리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이만큼 올렸다? 이거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올리는 만큼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니까. 생계급여도 30%에서 32%로 올렸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이 이제 완화가 조금 되는 거죠. 이거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제한된 예산이 있고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걸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면 어디선가는 깎아야 되는데 자세한 부분이 지금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들여다보면 분명히 그림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동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 청소년 예산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 노인 일자리 예산도 많이 올렸어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때 일자리 늘어나고 이런 거 있을 때 전부 다 일용직 노인들 일자리 늘려가지고 저거 세금으로 노인들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노인 일자리 예산을 막 늘렸습니다. 자, 노인 일자리 예산 올리고 기준 중위소득 6% 이상으로 올렸다. 그러면 어디선가 빼야 되는데 그건 아동 청소년 예산이 줄였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 왜냐? 투표권이 이들에게는 없으니까. 투표권이 없어요. 투표권이 있는 노인들 예산 올리고 투표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 예산은 줄였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이 나와 봐야지 될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살림 거덜내 놨더라 문재인이. 이거 개판이더라. 개판은 본인이 내고 있는 거예요. 건전재정을 얘기하면서 지출을 늘려. 그리고 감세까지 해줘. 감세까지 해주고 감면도 늘려. 어떡하려고 그러지? 채무 증가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 이때는 코로나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유가 없어. 그냥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전 정권씨 탓을 또 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맞다. 자, 내년 경제 더 어려워질 거고요. 9월 이후에 진짜 큰 거 온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9월 이후에 큰 거 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쪽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일단은 브릿지론이 위험하다는 말씀은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사업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게 브릿지론 만기 연장, 2025년까지 만기 연장해준다. 만기 연장한다고 이게 해결될까요? 전부 다 총선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한다고 이게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역전세 대란이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전세 대란. 2년 전 전세값이 가장 꼭지점에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2년 전 9월이에요. 그때 전세 계약한 사람들의 만기가 올 9월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값은 빠졌죠. 집을 팔아야 전세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주인한테 돈 빌려줘서 전세값 갚아줄 수 있도록 하자.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요? 저축은행 굉장히 힘들고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만들었잖아요. DSR 피해가려고 꼼수로. 그런데 50년 만기 대출 상품이 지금 각 은행들 이런 데서 다 스톱하고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시장에 그걸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진짜 휘청휘청 할 겁니다. 어떻게든 터지지 않으려고 막 무리해서 막을 거고, 그러면 내년 경제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윤석열 탄핵시키지 않으면 나라 진짜 거덜납니다. 누가 누구한테 거덜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어.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증세할 수는 없으니 국가 자산 좀 팔아서 나라 살림에 보태겠다 하면서 알토라 같은 국가 자산을 엉뚱한 사람들한테 내다 팔겠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정권의 빌부터 먹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주워 먹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진짜 못난 정권이 아니라 못된 정권이에요. MB가 그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못난 정권이었고 MB 정권은 못된 정권이었거든요. 윤석열은 MB 시즌2예요. 진짜 못된 정권입니다. 악마들입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권력을 아무렇지도 않게도 막 쓰는 사람들이 MB 정권이었고 윤석열 정권이었다. 경제는 누가 거덜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거덜내고 있다. 이게 팩트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